자, 금우태자전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옛날 서역의 파사국의 왕은 세 부인을 두었는데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셋째 부인 보만후가 인물 왕자를 낳았습니다. 이를 시기한 두 왕후는 왕자를 소구유에 버리고요. 나쁜 년들이네요. 네. 암소에게 삼켜진 왕자는 죽지 않고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 그래서 제목이 금우태자전인가봐요. 그쵸?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 보만후를 돕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왕후에 의해 또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금송아지는 궁궐을 떠나기 전 보만후의 처소에 찾아옵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조금 미리 먼저 해놨어요. 요거 좀 볼게요. 전제 줄거리 이제 대충은 위에서 보셨죠? 보만후가 금우태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이 정덕왕후와 순경후 얘네가 이제 다른 두 부인인데요. 얘네가 체란이라는 그 몸종, 시비, 뭐 몸종이라기보다 궁궐이니까 시비라고 합니다. 시비를 시켜가지고 보만후가 낳은 아이를 고깃덩이와 바꿔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네가 지금 고깃덩이를 낳았다. 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이제 상서롭지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보만후의 아이를 빼돌립니다. 네, 빼돌려요. 그래서 보만후는 이제 어떤 왕실에서 상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깃덩이를 낳은 죄로 맷돌을 돌리는 벌을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덕왕후와 순경후가 이제 아이를 훔쳐왔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그 2학년 다른 모의고사에 나와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아이를 빼돌려가지고 산에다 갖다 버리니까 뭐 학이 와서 날개로 덮어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사나운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소에게 여물로 주자라고 이제 체란이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갖다 줬더니 이 소가 그 아이를 통째로 집어 삼키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소는 하늘에서 내려온 소예요. 그래서 이 태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소다. 뭐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태자를 그대로 통째로 삼켰다가 통째로 이제 낳게 되죠. 예, 그래서 금송아지로 태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우태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왕후는 보만후를 시기하여 체란을 시켜 보만후의 아기를 고깃덩이에 바꿔치기 하고요. 금우태자를 죽이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우태자가 도망을 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우태자가 돌아와가지고 두 왕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요. 그래서 처형을 받게 되는 인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우태자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정덕왕후와 순경후의 시기를 받아서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느냐? 두 왕후가 병에 걸려요. 사실 진짜 걸리는 건 아니고요. 걸렸다고 이제 구라를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금송아지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마침 금송아지가 있으니 걔를 잡아서 간을 먹어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금송아지가 태자인 걸 알고 있는 이 두 왕후는 태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얘가 태자인 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금송아지 잡아서 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백정, 그 소를 잡는 백정이 이 태자를 알고 태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간을 바치고 금우태자는 몰래 고려국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우태자가 고려국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나올 건데 고려국에서 얘가 부마가 돼요. 부마가 뭐냐면 그 공주의 남편이요. 예, 공주의 남편이 됩니다. 그 상황은 이제 위에 나올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면 공주의 남편이 되긴 됐는데 얘가 사람이 아니고 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얘를 쫓아내요. 쫓아내고 고생을 하다가 금륜국이라는 곳의 숲에서 이제 천상에서 내려온 그 신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걔가 주는 약을 먹고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파서국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사실은 저 두 왕후가 나를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진실을 밝히고 파사국의 왕이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왕후는 처형을 당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권선징악의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가 궁궐을 떠나기 전에 보만우의 저소에 찾아왔습니다. 금송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소자 어찌 모친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자취정을 말씀할 것이니 들으시옵소서. 모친께서 해산하실 때, 자 여기서 이제 그 보만우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네요, 그렇죠? 두 왕후가 채란으로 하여금 소자를 잡아내고 고양이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가져다가 산실에 넣고 아이는 산에 버렸더니 백학이 와서 날개를 덮어주매 다시 가져다가 큰 암소 구유에 넣고 여물을 덮었더니 천상 나한의 소가 내려와 온통으로 삼켜 구상만에 옆을 트고 나오매. 그래서 지금까지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고전 소설이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앞부분의 줄거리를 알 수 있는 인물들의 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앞부분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사는 앞부분의 줄거리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험을 벗을 때까지 모친을 모시고 지내고자 했는데 두 왕후와 채란이 눈치를 채고 소자를 없애고자 하여 거짓병 들었다고 송아지간을 먹어야 않는다 하고 어이에게 밀지를 전하매 어이가 이를 알고 소자를 구하고 개를 잡아 간을 내어 바치매. 여기서는 이제 어이가 구한 걸로 나와 있네요. 소자가 죽은 줄 알고 있사오니 오래 여기 있다가는 화가 또 있을지라. 소자는 이 길로 우전국으로 가오니 복망 모친은 과도히 슬퍼마옵소서. 잠깐 고생하옵시면 좋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하고 모친과 이별하니 보만우가 이 말을 듣고 달라들어 송아지를 안고 송아지는 모친을 안고 오니 그 정상을 어찌다 기록하리오. 뭐가 쓰였어요?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죠. 이런 걸 그냥 딱 보면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누가 평가를 내리는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죠. 차설 금송아지 모친을 배별하고 서쪽으로 향하다가 1위 백발 노인을 만나 묻습니다. 노인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우전국으로 가거니와 너는 어디로 가면 짐승이 어찌 말을 하느냐. 제가 아까 고려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요. 아까 제가 백정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이의 도움을 받았다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금우태자전이라고 해서 많이 전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똑같고 부분 조금씩 이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전국으로 돼 있는데 이제 고려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고 우전국으로 된 지역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전국으로 갑니다. 너는 어디로 가면 짐승이 어찌 말을 하느뇨?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금송아지가 대답하기를 내 몸이 비록 짐승이지만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노인 가시는 곳에 데려다 주소서. 노인이 심중에 생각하되 이 짐승이 사람처럼 말을 하니 필경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리하여 함께 길을 떠나 우전국에 다다릅니다. 차설 이 나라에도 태자가 없고 공주가 하나뿐인데 공주의 옥모화용과 섬섬쇠와 옥수염장 이거는 이 세 개는 좀 알아두세요. 다 예쁘단 얘기예요. 네, 예쁘다. 아름다운 미모. 미모. 그냥 미모. 아름다운 미모는 잉여적인 표현이죠. 미모. 휘황찬란하여 천승국모 지풍이며 천승국모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될 풍모다. 풍모라고 하면 알아들으실라나? 네, 어떤 외양이다 이거죠. 풍기는 그 분위기가 왕의 부인이 될 그런 분위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이제 그 금우태자가 돌아가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왕후가 될 테니까 일세국색이라 역시 아름답다는 얘기죠. 왕이 극히 애중하여 사랑하여 저와 같은 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의 남편이요. 왕의 사위죠. 부마를 간택하여 쌍루함을 보려 하시더라. 하루는 공주가 한 꿈을 얻으니 자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금신이 내려와 말하기를 너의 배필은 하늘이 정한 연분이 따로 있으니 종로 네거리에 지프로 북을 만들어 걸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집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 네 배필이니 부디 명심하여 천정가우를 잃지 마라. 하늘의 뜻을 잃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요 말 자체가 보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짐승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냥 집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네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람이고 짐승이고 라고 말했다는 것은 결국 짐승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우리는 이게 이제 금우태자, 이 소가 그 남편이 되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 중략. 이때 금송아지 노인을 따라 우전국에 이르니 노상 행인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중에는 별일도 많도다. 집북에서 무슨 소리가 나며 부마를 뽑으려면 재상가에 어진 신랑감이 많거늘 하필이면 집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야 부마로 삼을고 허무맹랑한 일도 많도다. 자, 이건 뭐예요? 이제 이 중략 부분에 이걸 한 거야. 종로 네거리에 지프로 북을 만들어 걸고 이걸 치면 부마로 삼겠다. 어쩌서 소리가 나면 부마로 삼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지프로 북을 만드니까 소리가 날 리가 없죠. 여러분, 북은 이제 가죽, 개가죽, 소가죽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지프로 북을 만드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이에 금송아지가 듣고 속으로 관음보살이 이르되 집북을 치면 자연 좋은 일이 있다 하시니,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서 요런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과연 허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그 공주한테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한테는 이제 관음보살이 말해준 거죠. 노인과 함께 종로에 이르러 보니 사람이 겹겹으로 집북을 에워싸고 각기 한 번씩 쳐서 보는지라. 금송아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 두 발로 구르며 껑충 뛰어 집북을 치니 소리 웅장하여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두둥. 소리가 났네요. 좌우 놀라 자세히 보니 오색이 영롱하고 향취가 촉비한 일개 금송아지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백발노인을 향하여 값을 불게 하고 팔라 하며 또한 금송아지가 말한다 하여 크게 요란하더라. 신기해한 거죠. 공주가 누각 위에 앉았다가 북소리를 듣고 본즉 사람이 아니요 송아지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꿈속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북을 쳐 소리를 내는 것이 즉 배우자라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정하신 배필이라. 누각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내리고 공주 궁으로 가는지라.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집북을 걸어놓고 부마를 구한다 하시더니 송아지 사위를 얻었구나. 이제 비웃습니다. 거리거리 웃음소리에 귀가 아프더라. 그러니까 이제 국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나왔지만 국왕이 굉장히 이 공주를 사랑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웬만한 남자가 아니면 내 딸을 넘겨주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송아지한테 이제 그 시집을 가게 생겼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죠? 국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년에 무남동녀를 두었다가 저와 같은 쌍을 얻지 못하고 쟤한테 어울리는 배필을 얻지 못하고 송아지 사위를 얻을 줄 꿈에다 생각하였으리오. 송아지를 죽여 인국의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여간 이상한 일이다. 집북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심상치 아니한 일이니,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뭔가 기이한 일이죠. 둘을 다 쫓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책이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이면 하늘에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쫓아내서 내 눈앞에서는 안 보이게 하자라고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고, 전체적인 줄거리 아시면 되고, 주제도 별거 없어요. 권선징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줄거리 정리해드렸어요.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